5월 3일 금요마 엑스파레콘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돌아왔지요. 5월달에는 행사도 많습니다. 5월 5일은 유리공만데요. 어린이날 또 행사도 경마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주간에는 이런 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마 주간에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경마장 찾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시간에는 가족과 좋은 나들이를 해도 좋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경마장을 찾습니다. 저는 직업이 경마이고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사교시만 하고 돌아왔고 이제 제 친구, 지인분들도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쉬는 날이니까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경마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실 공휴일과 휴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금토일 경마가 진행이 되고 수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출마표가 뜹니다. 자, 이런 생활을 저는 기수 때부터 2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어요. 기수 때도 아무리 중요한 주말이라도 휴장 기간이 아니면 쉴 수가 없죠. 제가 기승전결을 먹어서 경주를 타지 않더라고 해도 새벽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상 때문에 오랜 기간 쉴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운동을 하면서 모든 경마장의 생활을 중지시켜 놓고 재활 내지는 운동에만 전념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는 제가 기승전결을 먹더라도 새벽 훈련을 해요. 금토일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개념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냥 일하는 날, 자연스럽게 일하는 날. 그리고 달력에 빨간 글씨가 그려져 있어도 굳이 뭐 쉬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저희 가족분들은 이런 휴일이 좀 뜻깊은 휴일이 있는 주간에는 굳이 경마장을 안 찾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또 주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마번으로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지난 4월 달 경마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나 가족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많은 배터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흘러왔는데요. 마지막 주는 제가 금요일날 메인 승부정쯤, 그리고 토요일날 또 현장 승부처에서 몇 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7배인가? 한방막권 적점 만들면서 분위기를 이어오다가 일요일날도 조금 전반부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마는 중배당 제대로 승부가 되면 고배당을 맞춰내면 뒤집어낼 수 있는 게 경마의 특징이다. 경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부산 6경주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뉴 레전드가 오전 5승했던 뉴 레전드가 빠지는 그림이 나와요. 모든 말들의 데이터 분석, 훈련 내용, 레이스 전개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빨랐던 레이스 흐름 속에서 뉴 레전드가 빠질 수도 있다. 상태를 떠나서 레이스 흐름 이런 부분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말을 타봤기 때문에, 그런 경주를 타봤기 때문에, 기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떠나 변수들, 여러 가지 경우에서는 변수가 있죠. 그런 변수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뉴 레전드를 걷어들이면서 제가 텍스트부터 오픈을 했어요. 뉴 레전드가 왜 안 되는지. 아마 일요 분석글 텍스트 내용 중에서 가장 길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인기말을 잘라낼 때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왜 자르는지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글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이제 저와 함께 현장에서 배당을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지난주에는 복승식 60배, 그리고 노렸던 말들 안에서 3복승식 정확히 100배가 나왔더라고요. 100배 협정 만들어냈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사실 유상한이 복귀 내용도 뜨고 훈련 내용도 뜨고 또 승부 패턴이 맞아떨어졌던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1호 경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유상한의 승부마, 너무 감동이야. 이미 방송을 통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검토를 해봤더니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예 놓고 때렸었죠. 마지막 승부처에서도
현장에서 배당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문이 났겠죠. 제가 방송부터 오픈을 해버렸으니까. 사실 유상환의 경마 엑스파일은 일반 경마 팬들도 많이 보시지만 전문가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그 정도로 제가 기가 막힌 복병마를 아예 이 자리에서 오픈을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넌 감동이야를 제가 방송부터 오픈했어요. 내가 조교사라도 감량기술을 태워서 선행승부를 할 거다. 그래 딱 맞춰 나왔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정재현 기수가 의도적으로 참고 탔다. 이런 모습 속에서 기가 막히게 선행 나가서 또 완벽한 적중을 만들고 마지막 경기에 모든 상황을 연출했죠. 자, 그 여세를 5월 첫 주부터 이어갑니다. 승부처 공개하고 금융만 시작합니다. 박근만 의원이 7경주와 8경주를 준비했고요. 유상환이 4경주와 마지막 9경주입니다. 5월달에는 부산경마가 9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제주교차가 6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죠. 마사회에서 하루에 또 한 주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경마 일수, 경주수는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부산교차 6개, 제주교차 6개, 부산 9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9개 중에서 박근만 의원이 7경주와 8경주, 유상환이 4경주와 9경주 이 두 개의 최대 승부처를 공지해 드리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육군 10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되는 이번 카헤 겔리 게이트 조건도 좋아요. 워낙 순발력도 좋고 뒷짐도 좋기 때문에 얘가 앞에 서주면 마지막에 투입해서 다른 말들이 역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이스만 정상적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이번 카이겔리는 배팅권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후차권 상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말들은 하루와 다르게 힘이 차요. 그런 모습까지 감안을 하면 남은 한 자리 저희 가족분들도 현장까지 꼼꼼하게 말 상태까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7번 베가선더 주행검사에서 발주 고착 때문에 기록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데뷔 전에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11번 내각게이트에서 나름 잘 나와주면서 뒤에 있었지만 잘 따라붙어주면서 마지막에 자력으로 역전 2창 만들어냈는데요. 그때보다 힘은 더 찬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힘이 차면 발주는 좋아진다. 7번 베가선더는 직전보다 조금만 더 앞에서 경주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번 카헤길리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추임마 사이즈가 되는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번 쪽에 포인트 맞춰놓고요. 9번 퀸 오브 아델, 10번 밀리언 비트, 11번 영광의 키스까지도 도전이 가능한데요. 부산 경마장의 1000m의 특징, 코너가 급하다. 외곽말들은 반타임 이상, 크게는 한 타임까지도 손해를 보면서 뛰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9번 퀸 오브 아델이 그 바깥쪽의 말들을 견제할 것 같아요. 9번이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이 10번과 11번은 외곽을 잡아 돌아야 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면 9번 퀸 오브 아델이 조금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최대 복병마까지 하나 체크합니다. 3번 대상갑부인데요. 이번 카이겔리가 선행을 나갔을 때 외곽 2선 내지는 내측 2선 최적 전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얘도 한번 뛰고 나서 확연하게 좋아진 걸음 보여주고 있죠. 주행검사 때와 데뷔전에서 완전히 다른 발걸음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그때보다 더 좋아진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불어있던 체중까지만 조금 빠져나오면 시니어마들은 좀 빠졌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육이 붙는 것이다. 이제 젖살이 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대상갑부가 현장에서 체중도 조금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컨디션 속에서 배당 연출이 가능하다. 한번 대상갑부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 한생드림이 주로는 조금 가벼웠어요. 4월 13일날 주행검사 모습 2번 게이트 출발부터 좋았고 전구간 여력있는 걸음 속에서의 1초대 초반이죠. 가벼워진 주로를 감안을 하면 당시에 다습
12%였습니다. 주로는 상당히 가벼웠어요. 이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 과연 데뷔전에 이거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가족분들은 유추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더 뛸 것 같아요. 오히려 주행검사 때 편하게 탄 것도 있지만, 제가 신의 말들을 추천을 드릴 때는 걸음의 성장이에요. 훈련 내용이 좋은 말들, 훈련 상태가 좋은 말들. 6번 한샘드림은 주행검사 모습도 완벽하지만 훈련 내용도 완벽하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별입니다. 별. 6번 한샘드림은 중심으로 안고 가주시고요. 되는 말들이 몇 두가 있는데 쉽게 끝나면 저는 7번 영광의 천하가 완벽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1주 만에 나오는데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었고요. 훈련 내용도 너무 좋아요. 자, 6번, 7번이 앞선권에서 그대로 메이드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8번 그랜드 영웅이 걔네들보다는 조건은 조금 불리한데 얘네 두 마리 보내주고 뒤따라 가준다라고 하면 사이즈에서는 6번, 7번, 8번 요 세 마리 안에서도 충분히 메이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번 오토소닉은 복귀가 좀 뜨지요. 마지막 추임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선권 말들이 흔들리면 올라온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복병막까지 하나 더 체크를 하고 되는 말들 안에서 분명히 1착, 2착, 3착까지도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압축해서 승부를 할 거예요. 자, 중심에 6번 한샘드림, 거기에 상대마로 7번 영광의 천하, 8번 그랜드 영웅, 11번 오토소닉까지는 되는 말들이다. 3보 승진까지 엮어가면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번 이경주 최대 배당마도 제가 오픈해 드립니다. 3번 후세의 제왕이에요. 사실 데뷔 전에 인기 6위, 직전에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인기 3위까지 배당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못 뛰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적을 떠나서 현장에서 배당판을 흔들었던 말들은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다. 뭔가 내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못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내용 있는 말들, 사연 있는 말들이 비록 첫 번째 강승부 타이밍에서 입장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이나 그 다음 제가 3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3번 후세의 제왕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비록 직전 1300에서는 조금 힘든 전개를 보였지만 잠지력이 워낙 좋고요. 걸음도 좋습니다. 최대 목표가 3번 후세의 제왕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제가 사실 메인 승부를 고려했던 편성이에요. 여기 완벽한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말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고려를 했는데 현장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번 썬데이 글로리, 7번 타이틀 코드, 8번 에버 더 챔피언이라는 에버 챔피언 요 세 마리가 사실 능력에서는 반 타임에서 한 타임 정도 앞서 있어요. 자, 그럼 얘네를 뒤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까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노림수를 두었던 말 유상환이 다음에 나오면 유심하게 관찰을 해서 메인 승부로 때려보자 마음을 먹었던 말 두 마리가 공교롭게 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오픈해 드립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충분히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떤 승식이 됐든 엮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얘네 두 마리를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고 좀 과감하게 아예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5번 대형시대와 6번 맥스파워예요. 저는 얘네가 육군에서 국산 육군에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 육군을 벗어나서 5군, 4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체형을 지니고 있고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어느 시점에서 걸음이 터지고 어느 시점에서 능력을 보이느냐. 사실 어린 말들 3세 때 조금 못 뛰더라도 늦게 힘이 차는 말들이 있어요. 4세, 5세 그때부터 연승하면서 1군까지 가는 말들도 저는 경마장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 말들도 숱하게 기승을 해봤고요. 5번 대형시대는
최근 들어 훈련 상태는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직전 6번 인기 2위까지 팔렸는데 출발부터 조금은 레이스 운영이 유상한의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풀었어야 했다.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 상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5번 대형시대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6번 맥스파워는 복귀 내용이 좀 뜨지요. 동반투자는 11번 스파이스로 얘는 모래 맞으면 조금 덜 뛰어요. 지금 외곽 쪽에서 무빙 타이밍을 잡고 나와야 됐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6번 맥스파워에게 다시 만나면 지는 걸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맥스파워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스파이스록이 외곽이라고 하면 스파이스록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맥스파워가 걸음도 늘고 있고 뒷심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번에는 6번 게이트 최적 조건이다. 사이즈로 되는 말들이 2번 썬더의 글로리, 7번 타이틀 코드, 8번 에버 챔피언. 얘네가 선두권에서 치고받을 때 마지막 200m 구간에서 주춤한다라고 하면 6번 맥스파워가 충분히 능력으로 올라와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마리는 좀 버티고 있지만 저는 대흥시대와 맥스파워 때문에 메인 승부까지 고려를 했다. 이 말 두 마리 이 자리에서 오픈해 드리고요. 또 현장까지 한번 집중을 해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승부 타이밍을 잡고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놓고 때릴 거예요. 충분히 중배당적인 메리트도 있는 말들이다. 체크해 드리면서 부산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국산육군 1600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복마 편성이에요. 이름값으로는 육군을 벗어났어야 되는 말들 아직까지 육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 L 드래곤 있죠. 1억 2천만원짜리 고가의 말. 체형도 500kg 원저리 때 당당한 체형. 잘 뛰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23일날 최고 인기만 팔리고 무너졌죠. 그러면서 컨디션 기복을 보이면서 약간의 다리 또 파행기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주라는 텀을 두고 나오는데 주행검사 때 탄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말은 육군 벗어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외곽에는 9번 닥터 미미와 11번 엘버트 킹. 사실 엘버트 킹은 유상한이 노림수를 두었던 또 승부마기도 하죠. 이런 세 마리가 최근 보여줬던 걸음 그리고 기본적인 잠재력에서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제가 얘네 세 마리 때문에 승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중심으로 놓고 때린 말 분명히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못 뛰었지만 저는 이 말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이런 패턴의 승부 제가 지난주에도 전반부 최대 승부처에서 메인 적중을 만들어냈던 패턴하고 좀 비슷해요. 어린 말들의 변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알고 있고 어린 말들의 승부 타이밍은 제대로 잡아낸다. 유상한이 좀 자부할 수 있는 승부죠. 지난 금일공마도 그런 노림수가 있는 배당말을 아예 놓고 때렸습니다. 걸음 만들어 놓고 선행 간다. 결국 선행 나가서 우승했어요. 복승식도 중배당 좋았는데 쌍승식은 거의 4, 50배 이 정도까지 나와주는 메인 적중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사경주도 눈에 보이는 인기만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넘어설 수 있는데 덜 팔린다. 이유는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육군 말들, 어린 말들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복귀 내용이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변화가 중요하다. 못 보여줬던 걸음도 힘이 차기 시작하면 선행 나가서 맨 바닥에 있던 말들도 힘이 차면 선행 나가서 우승하는 게 육군입니다. 이미 그런 모습은 지난주에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이번 사경주도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2차권으로 내려놓고요. 유상한의 노림수가 있는 말. 걸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강력한 우승을 노리는 말. 걔를 중심에 두고 중배당 제대로 된 승부 이번 사경주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편성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기복마들도 보여요. 최근 4월 달에 배당이 많이 연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복마들. 걔네들이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많이 나왔었죠.
부산도 그랬었고요. 서울도 그랬었고요. 여기도 기복마들이지만 입상을 노릴 수 있는 현군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말들도 있어요. 2번 수입 위닝,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아리온 메탈. 최근에 부산 경마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리온 메탈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배당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자 그런 또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도 사이즈는 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능력만을 말씀을 드리고 되는 말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회복되는 말들을 배당만으로 체크를 하는 게 유상한의 경마 방송인데요. 여기 오경주도 9번 라피도맨과 6번 브레이크 킹덤, 얘네 두 마리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어요. 얘네 두 마리가 그대로 선두권에서 끝나도 하자가 없는 모습이고 5번 퀄리파타지 그리고 7번 오살라, 얘네 두 마리의 회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네 마리의 능력치만 놓고 보면 6번 9번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능력으로 끝나면 6번 9번이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복병마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주인공 기수가 다시 한번 탔으면 했어요. 좀 알고 타야 되는 말이에요. 마체도 왜소하고 힘도 한 번에 몰아서 써줬을 때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바로 4번 그레이스톰이에요. 최근 주인공 기수가 두 번을 기승을 했는데 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 이제 이 말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탈 것이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강승부도 생각을 했던 배당마가 4번 그레이스톰인데요. 등짝은 바뀌었지만 컨디션 좋고 레이스는 최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4번 그레이스톰 최대 복병마로 체크를 하면서 부산 오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사군 18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이번 치프 리더가 편성으로는 와야 됩니다. 사실 요 말도 이런 편성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힘을 남겨놓고 입상권 실패인데 1번 트루벨러 말고는 라스트 걸음이 시원한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치프 리더는 중심이 될 수 있다.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번 트루벨러가 승급전이지만 걸음은 뚜렷하게 들고 있어요. 1번 트루벨러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8번 정수시대가 조금 관건인데 사실 얘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레이스 흐름이 너무도 빠르다. 빠르면 무너질 수 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라스트 투입을 못할 수도 있다. 8번 정수시대는 걷어냈는데요. 지금 봤더니 요번에는 선두권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세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선권에 붙여놓고 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패스트 백트리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데요. 제가 여기서 치프리더와 1번 트루벨러를 조금 더 세게 보면서 최대 복병마 하나 체크합니다. 2번 블루댄서예요. 사실 얘는 요 정도 편성 국산 사군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마체가 왜소한 말들은 제가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았을 때 한 번씩 들어온다. 이런 말들을 능력마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맞아떨어지고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씩 과감하게 노려볼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 블루댄서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이번에 2번 게이트인데 극단적인 사능마가 보이지 않아요. 막강볼트나 정소시대 얘네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 치고 나가는 그림인데 블루댄서가 안쪽에서 최적전개 내지는 선행으로 치고 나간다. 자 그래도 저는 이변 연출을 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이번 블루댄서 최대 복병마로 체크를 하면서 부산 육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엑스파일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의 좋은 마필들,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박만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관심권에 있는 마방, 관심권에 있는 기술들을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그런 노려야 될 확실한 그런 근거. 그 다음에 인기만은 아니지만 복병마지만은 요번에 그런 편성이나 마필의 컨디션에서 변화가 온 그런 녀석들을 또 추려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권 있는 마방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경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를 준비하고 있는 외곽에는 10번 파워풀빛입니다. 문제의 경주입니다. 6등급 1600m 항상 배당이 터지는 경주죠. 최근 들어서 지금 부산에서 이런 5등급 1600m, 6등급 1600m 항상 배당이 터지고 있어요. 인기마가 들어온 거를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10번 파워풀빛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뭐 직전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일단 지난 3월 8일날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마필은요 게이트 조건이 외곽이 좋습니다. 항상 보면은 모래를 들맞으면서 외곽에서 차분히 하나씩 넘어가면서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펼쳐야 되는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다소 좀 전반적인 그런 페이스, 흐름이 빨랐기 때문에 라스트 쫓아가기 바빴지만은 요번에는 전반적인 페이스 흐름이 직전과 대비해서 좀 느린 그런 편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번 파워풀빛이 다시 한번 게이트가 밀렸다라면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육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육경주 국산 4등급 1800m를 준비하고 있는 1번 트루벨러 30조 마필이죠. 지난 두 번의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급 전에 첫 거리 1800m 도전을 나섰는데, 일단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좋다, 거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다라는 그런 마방의 그런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이 마필이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600m 충분하게 이제 경 쌓았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이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1800m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나머지 마필들도 물론 1800m 경험이 좋고 장거리에서 전력이 있는 그런 마필들을 상대하지만은 이 트루벨러의 그런 컨디션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정말 자신있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승급전이지만은 정말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권에 있는 기술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준비하고 있는 6번 한센드림의 유광희 기수. 지금 지난 주행검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주행검사 그 비디오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반의 순발력이나 또 라스트 그런 끈기 있는 모습, 또 시종일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라스트의 채찍을 살짝 건드리면서 그 직선에서 뛰어야 된다는 그런 마필의 그런 교육력을 가르치면서 주행검사를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광희 기수가 또 오랜만에 이런 좋은 그런 신발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 새벽 훈련에서도 정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한센자마로서 한센 특유의 그 청해마 색깔 있죠?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빠른 적응력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한센 드림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구경주입니다. 네, 구경주 국산 5등급 1200m를 준비하고 있는 외곽에는 7번 막강여걸의 김호숙이 있습니다. 막강여걸 지난 1300m에서는 다소 이제 게이트가 많이 밀리면서 경주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과거 이제 전적을 보자면은 1000m에서 김호수 기수와 함께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서 이제 1300m 처음으로 거리를 늘려봤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거리 늘려본 적이 있었지만 많이 좀 실패를 했어요, 다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이 나와준 상황 속에서 직전 대비해서 100m 줄인 1200m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초반의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김호수 기수가 이 마필을 그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악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런 훈련하는 방법이나 경주에서 이 페이스 조절, 말 타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김호수 기수가.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밀렸을지라도 차분하게 잡고서 감아들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한 초반에 순발력을 갖춘 마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단거리에서 지금 1000m, 1200 이렇게 계속 입상을 하면서 거리를 충분히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기권이라면은 막강력거리 외곽에서 충분히 감아돌아서 복병의 역할까지 가능하겠다. 이번 9경주 지방 막강력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승부처는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7경주와 8경주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잠시 후에 7경주, 8경주 승부처에서 승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12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는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기마들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험이 없거나 거리 경험이죠. 거리 경험이 없거나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의 인기마 조합이라면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번 뉴잭스윙 항상 1300m, 1200m에서 인기를 받다가 편성이나 조건이 맞을 때 언제가 뜰지 몰라요. 직전 경주 이제 한번 들어왔는데 역시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 브라운파이 역시 단거리에서 좋은 거리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1300m는 또 경우가 다릅니다. 1000m하고 1200m, 다음 1300m 경우가 정말 다릅니다. 바로 이게 1200이 아닌 1300으로 뛰어넘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마들, 인기마의 그 불안감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반대로 준비된 녀석이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등급 1300m 편성도 그렇게 강한 느낌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덜덜한 인기마들도 몇 마리 보이고 있는데 그런 녀석들 싹 정리를 하고 정말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 그 녀석을 놓고 이번 7경주를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입니다. 2등급 1900m 8마리 접전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8마리밖에 안 되는 단순한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에서 사실 이런 편성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마방에서 정말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말을 만들어 놓고서 승부가 제대로 걸린 타이밍에 그 녀석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이 지금 좀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짜 두 번 다시 없는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마방에서도 이 말을 두고서 지금 승부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마방에 또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편성을 만났다면 무조건 여기에서는 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 정말 이런 편성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편성에서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녀석 확실하게 승부 걸린 녀석을 놓고 제대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부산 국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200m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X5 후반부 승부처가 이어집니다. 박근만 의원이 7경주와 8경주를 승부처로 공지를 했고요. 유상한이 이번 9경주를 금일공마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공지합니다. 제가 마지막 공주를 방송 메인 승부나 텍스트에서 하이라이트 승부라는 얘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자, 근데 지난 3월 마지막 주 1위 공마에 제가 모든 분석을 끝내놓고 방송에서 오픈해드렸던 넌 감동이야를 놓고 때려야겠다. 마음 먹고 글 작업을 들어갑니다. 경제 분석글을 쫙 쓰죠. 왜 이래서 내가 인기마들을 덜 보고 내지는 왜 이래서 제가 여기서는 승부를 해야겠다. 제가 지난 일요일 마지막 경주 텍스트 내용을 끝나고 한번 읽어봤어요. 워낙에 새벽에 쓰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글도 중요하지만 쓸 때의 저의 감정이 많이 치우칩니다. 제가 맨 마지막 문구에 다들 경마장 마지막 경주가 끝나고 허탈하게 나갈 때 창구 앞에서 적중 막건을 갖고 환급을 기다리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사실 그런 상상을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고 미소를 머금더라고요. 제가 새벽까지 글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됐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저도 배팅을 합니다. 배팅도 했고 이제 예상도 한방 막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창구에 환급을 받는 팬분들, 저와 함께 했던, 유상과 함께 하지 않았던, 뭐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그 막건을 적중을 하셨던, 진짜 마지막 경주가 끝났을 때 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은 경마장에 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1경주부터 마지막 전경주까지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 땄을 때 나가면 그날은 돈 딴 겁니다. 근데 경마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반에 제가 메인 승부를 맞춰드리던 배당 승부를 맞춰드리던 거기서 끝내고 나가면 이기는 건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먹었던 것도 나가고 오히려 깎으로 더 나가는 경우가 숱합니다. 자, 그럼 마인드 컨트롤은 저희 가족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모습을 다 봤을 때 무조건 마지막 경주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10배대에서 고배당 승부가 아니더라고 해도 10배 언저리에서의 한방 막건을 때릴 수가 있다면 무조건 승부처를 공지를 해야 된다. 저는 마지막 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좋지요. 삼복승치까지 엮어서 저도 공략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 누구보다 마지막 경주에 뽑아내는 마번이 아주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 스스로가. 자, 지난주 일요일마도 한방 막건으로 메이드를 시켰고, 그 구경주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노림수가 있어서 체크가 되어 있던 말들, 복귀가 좋아서 체크가 되어 있던 말들, 훈련 내용이 좋아서 체크를 해두었던 말들. 자, 그런 말들을 봤더니 우선 1번 스마트 모드와 10번 호포폴 사이먼,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인데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팔리는 반지의 요정, 이런 거 좀 정리하면 여기도 충분히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모드의 성장세를 인정을 하고 얘를 놓고 때리던, 아니면 유상한 스타일이죠. 아예 잡아온 복병말을 놓고 스마트 모드로 때리던, 충분히 노림수가 있는 4마리 안에서 복승식과 3복승식까지도 기분 좋게 맞춰놓고 끝낼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는 노림수가 있는 말이 2마리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모드로 때리던, 아니면 유상한의 복병말을 아예 놓고 때리던, 충분히 노림수가 있는 요 4마리 안에서 모든 경마가 끝날 수 있다라고 완벽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송 승부처로 공지를 하고요. 마지막 경주 어려우신 분들, 마지막 경주 조금 더 복병말을 찾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는 노림수가 있는 복병말 2마리를 찾아놨고요. 걔네들을 강력하게 노릴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적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집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구경조 최대 승부처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구경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또 배당마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현장에서 그 2마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그 외의 경주들도 인기마들, 그리고 노림수가 있는 복병마들 다 오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고요. 그런 놈들이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현장 승부처도 끌고 갈 겁니다. 5월 3일 금요일 집중해서 현장에서 완벽한 마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